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후입니다. 오늘은 주역에서 변효에 관련된 부분을 짧게 언급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타로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의 변화의 흐름, 그리고 현재까지의 흐름, 무엇보다 미래 예측을 위해서 이렇게 주역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변화에는 내가 원하는 변화와 원치 않는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그런 세팅 값일 때는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염원을 하는데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이 마음과 이 관계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관계와 이 상황이 계속 고정값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은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하고 있는 유동적인 에너지다 라고 해요. 그래서 주역 계사전 상편에서는 효란 변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풀이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양효와 음효가 있잖아요. 네, 양효와 음효, 효란 변함을 말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이 변화를 읽고자 함인 것 같아요. 효라는 것은 사물이 변하고 움직이는 것을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역에서 이 괴와 이 각각의 효는 사물의 변하고 움직이는 것을 본받은 것,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를 관찰하고 또 염원하고 바라면서 어떤 변화,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이것들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대세가, 큰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어떤 우리가 타로를 보던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이렇게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제 뭐 부정한다거나,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아니야 나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삶은 서핑하는 것이 가장 유연하게 플로우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 대세는 내가 거스르고 역행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파도를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그 파도 위에서 서퍼처럼 서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인생이라는 큰 파도, 큰 흐름에서 유연하게 나만의 춤을 추면서 나만의 품새로 나만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나만의 모습으로, 나만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들, 어떤 옵션들에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걸 하면 좋을까요? 저걸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예측은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측은 들을 수 있는데 그 예측을 듣고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럴 확률이 높다고, 그러면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결단이, 그런 용기와 그런 선택이 결국 나다움,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통째로 바꾼다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하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 내가 어떤 품새를 선택하느냐는 나의 몫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나의 품새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뭔가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응원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우리가 보는 거죠. 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듣고 그것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그래?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할래. 예. 그럼에도 그게 100%는 아닐 거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해볼래. 나는 1%에 걸어볼래. 나는 10%에 걸어볼래.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그 큰 용기가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나긴 오프닝을 뒤로 한 채 한번 카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장의 카드를 준비해 보았고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순으로 리딩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카드 선택하셔서 리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1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 분, 만나게 되실 상대방 분이 9패인지 뉴패인지 먼저 알아본 카드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은 9패도 뉴패도 가능은 하지만 좀 뉴패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뉴페이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화풍정, 안정감이 있는 가마솥 카드. 그리고 9패일 확률에서는 이 절제를 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9패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도 원하시는 9패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도 절제를 하고 계실 확률이 높겠다. 이번 가을에는 그래서 뉴페인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밑에 설명들을 좀 봤을 때 그분은 우리 1번 분께서 좀 양자택일의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 좀 등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퇴사할까 말까, 이직할까 말까 이렇게 사이즈 큰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떤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필라테스를 할까 요가를 할까 뭐 헬스를 할까 아니면 뭐 요가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뭔가를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이 카드 자체가 좀 난괴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큼직큼직한 고민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설레이는 감정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제가 왜 퇴사, 이직, 뭐 필라테스, 헬스를 말씀을 드렸냐면 공동체 카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1번 분께서는 이게 공동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좀 상대방 분을 만나게 되실 확률이 높겠다. 그런데 제가 9페이스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은 뭐냐면 이 절제를 하고 있는데 택사남이 들어왔고 설레이는 감정 그 마지막은 때를 기다리는 카드거든요. 수천수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때를 기다린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9페이스 분과 어떤 공동체 같은 조직 같은 집단 소속에서 때가 이르러서 다시 만나게 될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어떤 분인지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어떤 분인가를 딱 3장을 뽑아봤어요. 상대방 분은 일단 그냥 무던하고 둥글둥글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다소 까다롭고 눈이 높고 섬세하고 디테일에 강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번 분이 자신의 높은 기준에 합격했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눈이 높고 까다롭고 섬세하고 예술적인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그러니까, 이거 예술가의 좀 숙명인가요? 좀 변덕이 있을 수 있겠다. 좀 감정적으로 업 앤 다운도 있을 수 있겠고, 좀 전환이 빠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인 변화가 뭐 강하지 않다면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빠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아이디어와 관련된 일을 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광고회사에 다닌다던가, 마케터라던가, 아니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가 아니면 뭐 방송 쪽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예술 쪽에 종사하실 확률도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63번이 나옴으로써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63번으로 본다면 사실상 이건 좀 거의 다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나이, 그 연배에 갖춰야 될 것들이라고 좀 우리가 생각되는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사회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어떤 부분들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스펙, 스펙이 좋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돈이 많다거나 금전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고 직업적으로도 커리어적으로도 그 연배, 그 레벨에 가장 좋은 단계에 있을 확률이 높다. 가장 좋은 레벨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1번 분이 고민을 하고 있을 당시에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카드를 뽑아봤어요. 근데 이 관계의 흐름인데
뭔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수집이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카드랑도 좀 어울린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다양한 땅불 바람 물 마음, 땅불 바람 물 마음이 고루고루 섞인다. 뭐 오행이 고루고루 서로 어우러진다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 다양한 어떤 부류, 다양한 성향, 다양한 성품, 다양한 어떤 직업군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공간일 수 있겠다. 어떤 회사일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어떤 공간에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좀 섞여 들어가는 거죠. 좀 스며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딱 보자마자 이성적인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서로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 친해진 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카드가 또 나왔거든요. 같은 괴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친해지면서 좀 때를 보는 거예요. 적절한 때 서로가 서로에게 공식적인 관계로 땅땅하기까지 적절한 때를 본다.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어떤 확신 없이 한 사람에게 밀고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좀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스며들고 친해진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는 그냥 고백만 하면 사귀는 거다. 그런 상황까지 와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성시경 씨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차여본 적이 뭐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결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네, 저는 상대방이 오케이 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고백을 한다고. 그러니까 스며들 대로 충분히 스며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귀자란 말만 꺼내면 되겠구나 하는 시점까지 이르러서야 사귀는 거죠. 이런 관계로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뉴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수천 수가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걸 리마인드를 해보니까 9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 정해주는 어떤 때, 그 때를 기다린다는 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때가 아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라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구패도 뉴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소 섬세하고 신중하고 눈이 높고 예술적인 감각적인 상대방분, 다소 좀 변화에 능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 갖춘 사람이겠다. 지덕체, 미모와 재색을 겸비한 사람일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런 분과 이번 가을에 스며들듯이 연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 흐름을 잘 활용하셔서 행복한 관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일단 9패인지 6패인지 먼저 물어본 카드에서는 9패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6패가 등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으로 어떤 분이 가을의 사랑에 빠져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실 인물인가, 그 성향을 뽑아본 카드를 들어보시고 어떤 분인지, 좀 어떤 분과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9패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9패인 분과는 되게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서로 음효가 양효를 줬고 양효가 음효를 줬는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 교차하는 듯이 서로 티키타카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뭔가를 던지면 그쪽에서도 뭔가를 던지고, 그쪽이 먼저 뭔가를 던지면 나도 던지는, 이런 뭔가 서로 합이 좀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부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조차 빙글빙글 도는 이런 열정적인 에너지가 좀 보여지는데요. 구패분과 이게 가을에 다시 만나게 된다거나, 네, 조만간 만나게 돼서 가을에 사랑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일단 뭔가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져요. 양자택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고민을 거쳐서 결국은 이렇게 안정적인 화풍정, 이제 세 발이 달린 가마솥 카드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꽉 찬 사랑을 하게 될 것 같다. 내 마음과 몸을 채워주는 사랑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6패인 경우에는 좀 굉장히 드라마틱한 등장이 예상되거든요. 뭔가 좀 우리 드라마틱하다는 건 뭐냐면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상 밖에 어떤 갑작스럽게 빠져드는,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등장하는 그런 뉴페이스가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그런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등장이 설레임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께서 헉 이게 뭐지? 하고 근데 왜 자꾸 생각나지? 왜 자꾸 설레이지?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 카드는 하계가 불이고 상계가 하늘이어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천하동인 카드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도 네 9패분과 좀 만만치 않은 흐름인데, 9패분과는 원래 굉장히 잘 맞는, 서로 어떤 뭔가 합이 잘 맞는다고 하죠. 예, 합이 잘 맞는 불타는 사랑을 했는데 뭔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지, 만날지 말지일 수도 있겠고요.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양자택일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안정적인 관계로 가는 흐름이라면, 6패분을 만나게 되실 시에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만남에서 설레임에서 불타는 사랑으로 이렇게 가을에 서사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 원래 3장을 뽑았었는데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2번 분은 좀 관계적인 구도가 먼저 나온 것 같아서, 그 관계적인 태도, 구도가 나온 것 같아서 성향을 밑에 좀 더 뽑아봤어요. 되게 보시게 되면은 2번 분과는 성향이 굉장히 좀 반대되는 인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같은 괴라고 해서 꼭 뉴패라고 결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굉장히 열정 터지는 그런 사람이겠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대세의 수능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상식, 통념에 흘러가는 대로 묻어가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사회적인, 사회에 좀 최적화된, 사회화가 잘 된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도 네, 뭐 곧잘 하겠죠. 딱히 튀는 구석이 다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거나 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룰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의외인 부분은 또 확실한 성격인 거죠. 이 분이 사실은 옳고 그름, 호불호가 명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잘 묻어가는, 잘 순응하는, 흘러가는 그런 인물로 비춰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개인적인 성향과 다르게 사회화가 잘 된 인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굉장히 사랑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우실 수 있겠다. 특히 이번 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다. 약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번 분의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라는 카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밟고 있는 게 호랑이 꼴이라고 하더라도 잡아먹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한다, 그런 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지만 잡아먹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잡아먹힐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무슨 얘기냐? 예, 이 호랑이 꼬리는 이번 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분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번 분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이번 분이 나를 그만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으실 수 있겠다.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번 분에 대한 감정도 그럴 것 같고요.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어떤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사회적으로, 아까 사회적인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사회화가 잘 된 사람이다. 사회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라면 좀 나이가 어리신 분이거나 다른 경우라면 되게 좋은 집안, 좋은 배경, 되게 곱게 자랐을 수 있겠다. 잘 자랐을 수 있겠다. 잘 교육받고 자랐을 수 있겠다. 되게 편안하게 유복하게 자랐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분 중에 구패가 계신가요? 안 계시다면 이런 유패를 만날 예정일 것 같다. 그런 흐름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과는 가을에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 그 흐름을 본 카드에서는 점진적으로 사랑을 쌓아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풍산정,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듯이. 그리고 서로의 굉장히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여기 나왔던 내산 소가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굉장히 열정 터지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봐서는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건 어쩌면 뭐 MBTI로 따지면 뭐 상대방이 뭐 완전 F인데 우리 2번 분이 완전 T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라면 우리 2번 분도 굉장히 감수성이 넘치고 굉장히 필링에 되게 그러니까 의존하시는 편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상대방이 2번 분께 너무나 열정적인 나머지 2번 분이 조금 컴다운 좀 캄다운 시킬 수 있겠다 캄다운 시킬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온도차가 있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이 두 사람의 차이로 좀 느껴질 수 있겠다. 아니라면 이 위에 있는 카드, 말씀드렸던 이 카드랑 이 카드가 또 같은 괴를 또 뜻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은 굉장히 사회 수능적인 인물인데 이번 분이 굉장히 개성이 뚜렷해서 아니면 이번 분의 주관이 되게 확고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이가 뭐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이고 또 서로에게 더욱 반대이기 때문에 끌리는 매력으로 작용할 것 같은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로 흘러간다. 서로에게 서로뿐인 관계로 흘러간다.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 흐름대로 봐도 9패든 6패든 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성향에 아는 분이 없으시다면 이런 6패를 만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의 차이점에 오히려 더 몹시 이끌렸다가 마지막에는 좀 관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게 이번 가을의 흐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며 이번 분의 아름다운 가을의 사랑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분이 이번 가을에 사랑에 빠지게 될 상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본 카드에서는 9패인가 6패인가 먼저 물어봤는데요. 이 역시 좀 9패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6패도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9패가 유력하다라고 보여지는 까닭은, 근데 우리가 yes or no로 봤을 때 이제 9패, 6패를 뽑아봤어요. 근데 9패가 뇌지에 굉장히 기뻐하며 폴짝 뛰어오른다, 도약한다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6패의 경우에는 좀 은둔자의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카드를 놓고 봤을 때는 좀 9패 쪽이 좀 에너지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좀 더 파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관계가 이게 폴짝 뛰어오르는, 도약하는, 사실 또 행동력이 강한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 아래쪽에 카드를 보시면 뭔가 마음의 에너지가 좀 소진되는 카드가 나와요. 이 관계가 가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관계가 불붙는, 다시 한번 도약하는, 관계가 다시 재점화되는, 새롭게 관계가 진행되는, 시작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은 그 이후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서로 간에 어떤 힘든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뭔가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게 이제 애를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밤잠도 설치고, 그래서 막 체력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마음의 고생을 좀 할 수 있겠다. 한바탕 좀 앓을 수 있겠다. 이 관계가 한번 앓고 지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풍화가인 가족 카드가 나와서 두 사람의 어떤 관계적인 한번 이렇게 칠해를 하고 나면 두 사람이 오히려 더 가족처럼 돈독하고 안정적이고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9패는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6패 한번 볼게요. 6패는 처음에 좀 관계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관계일 수 있다. 왜냐면 좀 은둔자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외부의 방해, 시련, 구설 같은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뭔가 장벽을 치고 동굴 속에서 좀 보호하는 에너지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됐을 때 됐다가도 말을 이렇게 못하죠.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한번 자유롭게 날아오를 것 같다. 동심의 세계로 떠날 것 같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 우리 잘 지켜야 된다. 뭔가 마음을 꺼내기 어렵다. 서로의 관계를 좀 드러내기 어렵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 해방감을 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어린아이같이 해맑게, 자유롭게, 예술가처럼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로를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음과 양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도는 태양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아리 카드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9패인지 6패인지 가늠해 보시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분의 성향을 뽑아봤어요. 상대방분의 성향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9패가 있는지 보시고 없다면 6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분은 자기가 뭔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좀 어려운 점, 또 불만스러운 점, 아니면 좀 이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참고 넘어가는 사람인 거죠. 본인이 내가 품고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시콜콜 일일이 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게 좀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좀 두 사람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순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 사람의 성향이 이렇구나 하고 300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포용을 한다면 그 사람의 또 좋은 점도, 좀 불만스러운 점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 우측에 보시면 화천대유, 이게 또 산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우리가 또 사주성에서 봤을 때 무토가 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무토란 건 뭐냐면 우리가 듬직하고 좀 자기 의사 표명,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나 시시콜콜한 것들을 일일이 드러내지 않잖아요. 바위 덩어리, 더 지리산 천왕봉처럼 굉장히 듬직한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이 이분을 만났을 때 그냥 그 에너지적으로 너무나 든든하고 듬직하고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듬직하고 안정적이고 평온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게 산의 속성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포용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거는 우리 또 주역 타로에서 최상의 카드 중 하나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도 굉장히 좋은 위치,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 좋은 포지션을 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유년기나 아니면 자라온 환경이나 또는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화롭고 크게 뭐 악의 다툼을 한다거나 그런 힘든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상황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내면 혹은 성품 자체가 온유하고 온화한 편이다.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큰 동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품임에도 동시에 또 인내심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무너지고 다시 쌓아 올렸는데 다시 무너지고 그래도 다시 쌓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18번이 삼풍고가 흉계 중 하나인데 이거를 잘 넘기고 나면 19번 지택님, 그 남녀가 서로 연결되는 카드로 다음 괴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대로 봤을 때는 화천대유, 굉장히 좋은 미래, 곧 도래할 굉장히 좋은 상황, 될 일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묵묵하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조차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묵묵하고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과의 가을의 연애는 어떨까 한번 바라봤을 때 초반에는 이분이 이렇게 할 말을 다 하고 표현이 많으신 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좀 고독하다, 외롭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연애인데 연애가 왜 초장부터 고독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우리 3번분도 좀 인내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그 다음 카드는 미완이라는 카드거든요. 관계가 완전히 완성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썸이 좀 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관계가 좀 뭐지? 우리 땅땅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뭐 재회라고 칠게요. 다시 사귄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금 사귀는 거 맞아요? 이거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좀 진중하고 어쩌면은 좀 탐색 기간이 길다거나 아니면 좋아하고 많이 좋아하는데도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의사 표명 같은 거는 좀 느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미완의 카드가 뜬 것 같고 그럼에도 이렇게 두 사람이 겹쳐져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그 알몸으로 좀 겹쳐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긴 하고 위에 보름달도 떠 있잖아요. 감정도 풀 충전돼 있어요. 그런데 다소 아직 조금은 미완인 느낌, 조금만 더 싸우면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고 마지막에는 만약에 이 남녀 커플이라면 뭐 남남 커플, 여여 커플 가능하잖아요. 근데 남녀 커플이라면 남자 쪽에서 손을 내밀 것 같아요. 여자분이 너무나 탐스러워서 남자분이 그래도 내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를 탐낼까봐 걱정이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가가야겠어.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어느 쪽이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분께서 손을 내미실 것 같다. 너를 다른 사람들이 탐내는 걸 지켜볼 수 없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람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표해야겠다.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3번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 9패를 만나든 6패를 만나든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좀 견뎌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는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도래하는 만큼 인내심도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화천대유라는 카드도 쉽게 나오는 카드가 아니죠. 굉장히 제일 좋은 카드 중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미래를 꿈꾸신다면 이런 기다림, 인고의 시간도 견뎌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분이 일단은 굉장히 진중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랑의 관계는 한번 점화되어서 불 붙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지 제대로 불이 붙고 나면 은은하게 오래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뭐야, 속을 알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해줘? 날 좋아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진짜 많이 좋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두 사람의 가장 베스트에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묵묵하게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니까요. 3번 분도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함께 이 인내의 시간 같이 버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3번 분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4번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분이 가을에 만나게 되어 사랑에 빠질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본 카드에서는 먼저 9패와 6패로 나눠봤을 때 9패분에게선 연락이 올 확률이 높은 것 같고 6패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9패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너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9패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전에 아시던 분, 만났던 분, 사귀었던 분께서 연락이 오시는 거죠. 연락이 오시게 되면은 이 관계가 조금 다소 과거에 흐지부지하게 끝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완의 카드가 있고 두 사람이 짧은 만남을 가진 후 씁쓸하게 헤어졌다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과거를 가진 분에게서 연락이 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우리는 좀 오래 사귀었어요.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관계였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만남 자체가 앞으로 만났을 때, 연락이 왔을 때 다시 만나서 딱히 어떤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관계로 끝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서 이거는 상황에 맞게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을에 만날 분이 9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인지 상세 설명을 한 부분에서 9패 분인지 6패 분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그래서 이제 6패 분 같은 경우는 안정감 있는 화풍정 카드, 그리고 찰떡궁합 천생연분을 의미하는 천내무망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풍수한 카드가 떠서, 사실 저는 6패 분을 만나게 된다면 안정감 있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연애가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9패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을에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떤 분인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처음에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굉장히 일부일처제,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꾼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열정적인 사랑꾼이다. 특히 이 카드는 뇌풍항이라고 관계를 오래오래 가져가는 사람,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열정적이기까지 하다고 하니까 저는 사랑꾼이구나, 4번뿐만 바라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자아 성찰이 좀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라면 자기 파악이 되게 잘 돼 있는 사람이다. 나의 호불호라든지 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도 동시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재주,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것들과 좀 무관하게 자기 자신만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군중 속의 고독을 또 즐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봤을 때 지금 어쩌면 어떤 초기 사업을 빌드업하고 있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스타트업 대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새로운 필드에 지금 막 뛰어들어서 쌓아나가고 있는 단계라든지, 초기인 거죠. 무엇을 하고 있던지 중견까지 왔다기보다는 초기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아니라면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던지 굉장히 뚝심 있게, 인내심 있게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마치 처음처럼, 초보자인 것처럼 겸손하게 항상 모든 일에 새롭게 처음인 것처럼 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마음은 영원한 청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상대방 분을 읽으면서 지금 1, 2, 3, 4번 중에 가장 연인으로서, 러버스로서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건실하기까지 한 사람이다. 사랑꾼인데다가 자기 파악도 잘 돼 있고 자아 성찰을 하는데 건실하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분과 가을에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는지 그 흐름을 보게 된 카드에서는 첫 번째로는 어쩐지 이 관계는 처음에 굉장히 큰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출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연애할 땐가?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날 땐가? 그래도 괜찮은가? 아니, 저 사람 나한테 너무 과분하지 않은가? 이런 식의 어떤 부담감과 압박감이 좀 작용하는 프레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같은 개거든요. 소울메이트구나. 또는 나랑 이토록 잘 맞는 한 쌍이구나.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기는 대단히 어렵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wareness, 깨달음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내가 혼자였던 것은, 지금까지 내가 외로웠던 것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구나. 이 사람이 내 답이구나. 그렇게 좀 마무리가 돼서 상당히 드라마틱하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큰 부담감,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을 기다려왔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사랑을 하는 가을을 4번분이 맞이하게 되실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멋진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랑이든, 네, 행복한 사랑에는 다툼도 있는 법이고, 어려움도 부담감도 큰 법이죠. 그런 것들을 지나고 나면 61번 풍택중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사람은 나에게 단 한 명뿐인 사람이다. 다시는 없을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니까요. 4번 분이 내가 어렵더라도 이 사랑을 꼭 진행시켜 보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이 9회분일 수도 있고 6회분일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행복한 사랑 가을에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4번 분 리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